세계를 멸망으로 몰아넣으려던 절대악 검은 마법사의 봉인에 성공했지만 메이플월드는 깊고 무거운 침묵과 상실에 잠겼습니다. 봉인과 동시에 영웅들은 검은 마법사의 마지막 저주에 걸려 각지로 흩어지거나 얼음 속에 잠들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허나 그들을 기억했고 역사에 기록했으며 수많은 이들이 영웅들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기록 어디에도 한 남자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피를 흘렸고 마지막 순간 가장 거대한 희생을 선택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평화를 되찾은 순간 그의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세상을 구한 대가가 망각이었던 남자. 오늘 우리가 간직할 기록은 메이플 스토리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도 고독한 이름 은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전 검은 마법사를 봉인하기 위해 집결한 6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대마법사이자 초대 드래곤 마스터 프리데를 필두로 엘프의 왕 메르세데스, 포람의 전사 아란, 궤도 팬텀, 별의 아이 루미너스, 그리고 이름 없는 용병이었던 한 남자입니다. 사지를 오고 가던 전투에서 그들은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론 검은 마법사를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했고 시간의 봉인으로 그를 봉인해야 했는데 이 봉인을 발동시키기 위해선 한 사람의 모든 시간, 즉 존재를 대가로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이 된 자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부모의 기억 속에서도 함께 싸운 전우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람은 애초에 없었던 존재가 됩니다. 이 봉인을 구상하고 만든 프리드가 자신을 희생하려 했으나 그의 몸은 이미 앞선 전투로 버티지 못하는 상태였고 메르세데스는 쓰러져 있었으며 팬텀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군단장에게 향했고 아라는 부상당한 몸으로 그들의 뒤를 지키고 있었으며 루미너스는 그 힘으로 봉인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전황을 파악한 이름 없는 용병은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지켜야 할 일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다며 그는 동료들의 미안하던 얘기를 뒤로한 채 그렇게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 의식을 차리고 있던 그는 영문모를 기도해 눈을 뜨게 됩니다. 여우의 특징을 지닌 여자아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시간의 신전을 말하며 검은 마법사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뾰족히 여우들이 사는 마을이라 알려주었고 그는 문득 하늘의 달이 여러 개라는 것을 토대로 이곳이 자신이 살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이곳을 그란디스라 얘기했고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그를 마을로 안내합니다. 그의 정착을 위해 랑이란 이름의 그녀는 마을의 최고 어른인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그를 소개했고 이름을 묻던 할아버지에게 랑은 자신이 데려왔으니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겠다며 그를 달이 하나뿐인 곳, 달들이 숨은 곳에서 왔으니 은월이라 부릅니다. 그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며 빈집을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상황을 점검하게 되는데 우선 자신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봉인에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하며 하루빨리 돌아가려 하지만 존재의 소멸과 함께 힘을 잃어 약해져 있었기에 우선 힘부터 되찾기로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마친 뒤 은월은 랑의 안내에 따라 뾰족히 여우들이 모시는 여우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순간 여우신의 가호를 받게 됩니다. 미신인 줄 알았으나 실체가 있는 힘이었고 그는 정령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마을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사냥에 성공한 그를 축하해주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생간을 선물했고 이에 답례하기 위해 쥐꼬리를 모으던 중 호랑이를 만남과 동시에 현기증에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진 그 앞에 은월이 예전에 자신을 구했기에 이번엔 자신이 구하겠다고 말하며 랑이 나타나는데 예전이란 말에 의문을 품으며 꿈으로 빠져든 그는 마모된 기억을 떠올렸고 봉인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봉인은 성공했으나 그럼에도 자신이 살아있음에 의문을 품던 찰나 어둠 속 틈새로부터 살려달라는 말에 손을 뻗었습니다. 틈새에 빨려 들어가 차원을 넘어 나온 장소엔 쓰러진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지키려 호랑이의 일격을 받아내곤 쓰러집니다. 이를 지켜본 랑이의 비명과 함께 나타난 여우신이 호랑이를 쫓아냈고 여우신은 여우들과 인연이 생겼다며 자신이 한동안 잠들지라도 힘을 사용해 그를 보살펴주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뜨니 그의 앞엔 눈물을 머금은 랑이 있었고 자신이 많이 걱정했다며 속상함을 털어놓고 뛰쳐나갑니다. 그녀를 따라가 연이어 사과하자 랑은 다시는 이런 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정령 일부를 은월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호랑이를 상대하진 못하겠지만 대신 은월이 지켜달라고 말했는데 이어 은월이 자신이 곁에 없으면 어떡하냐고 묻자 그땐 도망가겠다고 하며 바보란 말을 남긴 채 떠납니다. 그도 마을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던 중 그는 랑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에 적응하는 데 있어 랑이 뒤에서 계속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윽고 할아버지는 그에게 일종의 성인식인 여우의 시험을 제안합니다. 그는 어렵지 않게 시험을 통과했고 여우귀 머리띠와 꼬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후 할아버지에게 돌아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가 여우들 가운데 밖을 모험하는 여우가 간혹 있는데 그중 달이 하나뿐인 곳을 알고 있는 여우가 마을에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할아버지 노야는 여우들 중 누군가 울고 있을 때만 비가 내린다고 말하며 마을 안에는 우는 여우가 없으니 밖에 있는 랑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는 랑이를 찾아 나섰고 여우나무에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무사했으니 됐다고 하며 그녀를 데려가려는데 랑은 은월이 떠나지 않게 소원을 빌었다고 말하며 사실 정령을 나눠준 것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게 곁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은월은 미안하다 말하며 자신이 이 마을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랑이 손을 내밀어준 덕분이었다고 말했지만 이어 자신의 고향에도 랑과 같은 이들이 있고 은월을 잃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이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며 여우나무에 랑과 약속을 새깁니다. 이후 랑은 자신도 꼭 가겠다며 은월을 마을로 먼저 보냈으나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은월은 본래 빈집의 주인이자 돌아온 여우 몽을 만납니다. 몽은 은월이 인간임을 알아보며 자신이 메이플월드까진 못 가봤으나 판테온에서 여러 인간을 만나봤다고 말합니다. 디멘션 게이트란 존재를 알려주며 노바의 마을 판테온까지 안내해주겠다 말합니다. 이별을 아쉬워하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붙잡았지만 이내 그의 축복을 빌어주며 떠나는 여우를 위해 자신들의 힘을 나누어 줍니다. 이후 판테온에 도착한 몽은 사실 자신이 마을을 떠났던 이유가 랑을 볼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형이 계속 생각났고 이내 랑만 살아 돌아온 사실로 그녀를 미워할 것 같아 두려워서 도망치듯 떠났다고 밝히며 랑이를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내 은월을 응원하며 작별했고 그렇게 은월은 디멘션 게이트를 통해 메이플월드로 귀환하게 됩니다. 은월은 처음 보는 마을에 도착해 가장 나이가 있어 보이는 이에게 위치를 물었고 그는 지도를 통해 자신이 위치한 곳과 현재 메이플월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해 묻자 그곳은 오시리아 대륙에 위치해 있다며 이곳에도 오시리아에서 건너온 헬레나라는 분이 있다며 그녀를 안내합니다. 은월은 그 이름을 듣고 예전 메르세테스를 쫓아다니던 어린아이를 기억하며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린 엘프일 줄 알았던 그녀가 성인이 되어 있는 모습에 놀랐고 그런 그를 검은 마법사의 저주를 받은 이라고 알아본 헬레나는 그에게 현재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검은 마법사의 봉인 이후 피난민들은 오시리아 대륙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현재 검은 마법사를 봉인한 봉인석에 금이 갔고 한 마을을 그의 그림자들이 습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잠들어 있던 영웅들이 깨어났기에 이를 토대로 검은 마법사의 부활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웅들은 저주로 잃은 힘을 되찾기 위해 전 대륙을 다니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프리드는 수백 년을 잠드는 저주를 피해갔기에 친구들이 깨어날 세상을 기약하며 현재는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웅들이 잠든 뒤 프리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고 했으나 은월 그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은월은 이에 의문을 품었으나 나름의 짐작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는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해 수련을 거듭하던 중 헬레나에게 메르세테스가 헤네시스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대화에서 메르세테스는 검은 마법사와의 전투에서 싸웠던 친구들은 자신을 포함해 5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엔 없다고 말합니다. 은월은 헬레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내 숨어버리고 헬레나는 자신이 은월의 말을 믿은 이유는 그가 프리드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그 눈이 너무 슬퍼 보였다고 말합니다. 은월은 프리드가 5명의 이야기만 전했다는 것도 헬레나와 메르세데스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이윽고 검은 마법사를 봉인할 때 그 대가였던 한 사람의 존재를 희생한다는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서 잊힌다는 뜻이었음을 짐작합니다. 확인을 위해 이전에 동료들과 함께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었던 타임캡슐을 찾으러 리프레로 향합니다. 그 상자에서 동료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확인한 뒤 자신의 물건이었던 사진을 확인하는데 자신만이 그 사진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검은 마법사를 봉인하기 전 과거의 자신에 대한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이 확실시 되면서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기억해주는 곳 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랑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던 곳에 가봤으나 없었고 이상하게도 헤어지며 나무에 남겼던 약속의 증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문을 품은 채 여우들의 마을로 돌아온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과 마주합니다. 할아버지 노야와 랑 그리고 마을의 모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랑과 처음으로 만났던 곳으로 돌아온 은월은 그들이 나눠준 힘을 확인해봤으나 힘은 여전히 그의 몸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우신이 나타났고 여우신은 왜 인간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냐고 묻습니다. 은월은 여우신마저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힘을 빼앗은 거냐고 오해하는 여우신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곳을 떠나기 전엔 여우들이 자신을 기억했으나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여우신은 그가 차원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존재가 지워졌다고 말하며 그제야 왜 자신이 잠들어 있었고 은월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며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월 역시 자신이 보살피는 여우이며 더는 같은 고통을 겪도록 하지 않겠다며 힘을 선사했고 과거를 돌이킬 순 없지만 앞으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그렇게 그의 행복을 바라며 은월을 원래 세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식을 차린 은월은 자신의 존재가 더는 잊혀지지 않을 거란 것을 어렴풋이 느끼며 검은 마법사의 부활을 떠올립니다. 지금 랑과 마을 사람들을 만난 뒤 검은 마법사와 다시 맞선다면 결국 그들에게 또다시 이별을 전할 뿐이란 것을 생각한 그는 다시 만날 것을 결심하며 메이플월드로 돌아갑니다. 수련을 이어가다 갑작스레 부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잠에 빠져드는데 꿈속에서 친구들도 자신을 경계하고 랑과 마을 주민들도 자신에게서 도망칩니다. 이윽고 들려오는 검은 마법사의 목소리,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으며 은월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자신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라진다면 은월 또한 사라질 것이라며 또다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물음과 함께 꿈에서 깨어납니다. 은월은 검은 마법사의 부활이 목전에 왔음을 느끼며 자신이 존재했던 것이 검은 마법사 덕이라는 것에 불쾌해하면서도 결국 자신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집니다. 하루빨리 강해지기 위해 헬레나를 찾아가지만 역시 그녀는 은월을 기억하지 못했고 헬레나에게 검은 마법사에 대적하는 곳이 있다면 합류하고 싶다고 전하자 그녀는 에레브에 있는 메이플 연합과 그 수장 시그너스를 소개합니다. 에레브로가 시그너스를 만난 은월은 전대 여제인 아리어와 많이 닮은 그녀에게 검은 마법사의 부활과 그에 맞서는 메이플 연합의 의지를 들었고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다시 수련을 통해 나아가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여우신의 부름이 들려와 응하게 되고 여우신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 사람들이 은월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여우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냐며 묻습니다. 이에 은월은 자신을 잊은 지금이 해야 할 일을 마칠 때라고 말하며 그 결심을 들려주었고 이에 여우신은 그 마음을 응원하지만 검은 마법사와 대적할 오랜 세월 동안 그리울 것이라며 랑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어떻겠냐 말합니다. 이에 은월은 랑을 보러 가게 되고 랑은 처음 보는 은월에게 왜 그리 슬퍼 보이냐 묻고 은월은 랑에게 왜 너는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랑은 잘 모르겠다며 답했고 은월은 추억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다시 쌓아 올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만을 남겨둔 채 은월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떠난 뒤에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길엔 마을에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과 수련을 거듭하던 은월은 여우신의 부름에 여우마을로 향하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마을에 기쁨과 서운함을 느끼며 랑을 만납니다. 랑은 반갑게 인사하며 자신의 소령을 보여주게 되는데 놀랍게도 은월과 같은 생김새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랑은 은월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며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준 얘기를 전합니다. 소령은 자신이 마음 깊이 그리워하는 이를 닮아가며 그렇게 만들어진 소령은 그 어떤 정령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말과 함께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너를 왜 그리워했는지 모르겠다며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친구가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말을 섞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없었지만 이젠 자신을 항상 지켜주는 친구가 생겨서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랑은 은월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지어줬다며 그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을 때 알려준다고 말하며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여우신은 자신의 선물이 마음에 드냐며 또 다른 선물을 말하는데 여우신이 내려준 스킬을 사용하자 랑과 비슷하게 생긴 수호령이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은월은 수호령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검은 마법사와 사투를 벌이던 메이플 연합의 에바는 죽어가던 아프리엔을 통해 선대 드래곤 마스터 프리드의 메시지를 전해봤는데 그 기억 속에서 프리드는 자신과 함께 검은 마법사를 봉인한 5명의 친구들이 에반을 도와줄 거라 얘기합니다. 그를 토대로 에반은 메르세데스, 아란, 루미너스, 팬텀을 모으지만 모두 합해도 4명이었고 1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윽고 에반은 프리드에게 전달받은 비밀, 검은 마법사의 봉인의 대가인 한 생명의 존재를 말합니다. 마지막 1명, 모든 이의 기억과 흔적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영웅은 그동안 마주쳤던 무수히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엘라스에서 홀로 임무를 수행하던 은월 앞에 에반과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란은 어렴풋이 그에게 본명이 은월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지 않았냐며 웃으며 물었고 은월은 스토리상 처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지금은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 답합니다. 이후 함께 힘을 모았음에도 죽을 뻔한 고비와 역경 그리고 수많은 희생을 넘어 결국 그들은 검은 마법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기나긴 어둠 끝에 빛을 맞이했고 모든 이들은 각자의 축제와 해방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6명의 영웅들은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바로 프리드의 집이었습니다. 화물어져 무너진 천장 사이로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 그들은 차를 나눠 마셨고 다음을 기약하며 집주인에게 인사를 전하곤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월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검은 마법사의 소멸과 함께 자신의 소멸을 각오했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했기에 또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함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에게 이제 자신도 나를 기다리는 이에게 가보겠다며 인사를 건네곤 편안한 달빛이 비치는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여우나무에서 소원을 빌던 랑 앞에 나타난 은월은 그녀에게 무슨 소원을 빌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여우신에게 은월이 자신을 만나러 오길 빌고 있었다고 말하곤 들어주셨다며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을 되살려달라고 빌었고 그 뒤엔 단짝 친구를 내려달라는 소원, 그리고 은월을 만난 뒤로는 다시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어왔지만 들어주신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랑의 미소 앞에 은월은 여우신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셨다며 답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한 랑은 이윽고 은월에게 이제 그리운 이의 곁에 있을 수 있냐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직 할 일이 남아 그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알려준다며 닉네임을 알려줍니다. 다시금 떠나려는 은월의 아쉬워하는 랑에게 그는 약속의 증표를 여우나무에 새기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기약은 여우신의 가오 아래 새겨집니다. 떠나는 그의 앞에 여우신이 나타나 왜 떠나냐 물었고 그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이 많다고 답합니다. 이에 여우신은 랑이는 어떡하냐고 묻자 그녀에겐 수호령이 함께하니 자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이젠 이곳 그란디스를 지키겠다 말하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예고합니다. 앞으로의 위험을 생각한 여우신은 그의 모험을 축복했고 그렇게 은월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까지 은월이 잊혀지는 순간부터 검은 마법사와의 여정을 끝마치고 새로운 여정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그의 존재 상실에 관해선 여우신의 도움으로 잊혀지지 않게 되었지만 이후 하인즈가 메이플월드와 그란디스의 경계를 부숴버리며 더 이상 차원의 경계를 넘을 필요가 사라져 은월 서사의 시초가 되었던 저주는 이로써 막을 내립니다. 스토리 어떠셨나요? 앞으로 펼쳐질 그의 여정엔 보다 많은 추억과 기억이 쌓이길 바라며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나요? 혹은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었던 누군가를 잊고 계시진 않나요?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질 이 숭고한 희생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고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잊혀지지 않을 기억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